귀신을 보는 유품정리사 일부. 박강민이 처음 그것을 본 건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강민아, 할머니 댁갈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 강민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집은 좋았다.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맛있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할머니 집. 강민이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강민이 왔구나. 할머니. 할머니는 강민을 꼭 안아주셨다. 할머니 품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런데 할머니 옆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노인. 흰 셔츠에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그 사람. 저기, 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강민이 가리키며 물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야? 저기 소파에. 엄마가 강민의 손을 내렸다. 강민아,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옆에 아무도 없잖아. 있는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다. 강민이가 피곤한가 보네. 하지만 강민은 계속 그 노인을 보고 있었다. 노인도 강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넌 날 볼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가 차려주신 식탁엔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여전히 보였다. 이번엔 할머니 바로 옆에 서서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 계속 할머니 옆에 계세요. 엄마의 숟가락이 멈췄다.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강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강민아,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엄마가 놀라 물었지만 할머니는 강민만 바라봤다. 말해볼래?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했어요. 흰 옷 입으셨고 안경도 썼어요. 웃고 있어요, 할머니 보면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내 할아버지다. 엄마가 소리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강민이 할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지. 강민은 할머니와 그 노인을 번갈아 봤다. 돌아가셨다고? 그럼 저 할아버지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로 가신 거야.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강민의 손을 잡았다. 강민아, 그만하자. 하지만 강민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히 저기 계시는데 왜 엄마는 못 보는 걸까? 그날 밤 강민은 할머니 방에서 잤다. 할머니는 강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강민아, 오늘 할아버지 봤다고 했지? 네. 무섭지 않았어?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아버지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내 할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지. 항상 웃으셨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세요? 그럼 저는 볼 수 있는데 할머니는 왜 못 보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강민을 꼭 안아주셨다. 할머니는 못 보는 게 좋은 거란다. 보면 너무 보고 싶어질 테니까. 강민이는 특별한 아이인가 보구나. 다음 날 아침 강민이 눈을 떴을 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에도 거실 소파에도 없었다. 어디 가셨지? 강민은 집안을 둘러보다 마당으로 나갔다. 할아버지가 마당에 서 계셨다. 대문 쪽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강민이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안녕.
강민은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작별 인사를 하고 계시다는 걸. 할아버지. 강민이 다가가려는 순간 할아버지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에 녹아드는 것처럼. 할아버지. 강민이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 뿐이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강민아, 밥 먹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강민은 마당에서 돌아왔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강민은 계속 주변을 둘러봤다.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실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엄마가 강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강민아, 어제 할아버지 얘기. 그건 꿈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됐어요. 강민이를 믿어줍시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을 바라보는 눈빛이 걱정스러웠다. 그날 이후로 강민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다. 학교 운동장 구석에 서 있는 할머니,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아저씨, 아파트 계단에 서 있는 아이, 모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처음엔 무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들은 무섭지 않았다. 그저 외로워 보였다. 강민이 그들을 보면 그들도 강민을 봤다. 그리고 놀랐다. 이 아이가 나를 볼 수 있구나. 엄마는 말했다. 선생님께 얘기하지 마.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냥 조용히 지내자. 강민은 따랐다. 복도에 서 있는 학생이 보여도 못 본 척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보여도 그냥 지나쳤다. 보이지만 모르는 척. 그렇게 강민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봄. 그날 박강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왔다.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 그리고 충격. 강민은 날아갔다. 하늘이 보였다. 아니, 땅이 보였다. 세상이 뒤집혔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의식이 흐려졌다. 3개월 후 강민이 눈을 떴다. 병원이었다. 엄마가 울고 있었다. 아빠가 손을 잡고 있었다. 강민아. 엄마, 정신 차렸구나. 의사 선생님 깨어났어요. 의사가 달려왔다. 검사가 시작됐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뇌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지만 회복 중이라고 했다. 강민은 살아났다. 하지만 달라졌다. 퇴원 후 강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보이는 게 많아졌다. 예전엔 가끔씩만 보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항상 보였다. 거리를 걷다 보면 열에 한두 명은 보였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누가 산 사람이고 누가 그쪽 사람인지. 박강민, 16살. 그는 이제 죽은 자와 산 자가 섞인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태주세요.